안녕하세요. 방울토마토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한 신규 연구사 정유봉입니다. 저는 어느 땅에서나 잘 자라고 누구나 키울 수 있는 방울토마토 재배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신입이신데 점점점. 네, 투보의 마음은 투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30년 경력의 연구관님보다 제가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투보도 할 수 있다. 방울토마토 재배 일기 지금 함께 하시죠. 여기는 육묘장입니다. 방울토마토부는 이렇게 40공 또는 50공 플러그 트레이에서 육묘한 곳을 사용하는데요. 배지를 이용하는 수경재배 농가에서는 직접 파종한 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 토경재배 농가에서는 풋마른병을 비롯한 토양 전염병이나 연작 장애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목묘를 많이 사용합니다. 묘를 고를 때에는 이렇게 줄기가 굵고 마디 사이는 짧으며 뿌리의 발달이 충실한 것을 골라야 잘 자랍니다. 묘를 심기 전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당 퇴비 2000kg, 석회 200kg, 용성인비 50kg, 요소 25kg, 염화칼륨 6kg을 밑거름으로 포장해 고루 뿌리고 경운해서 일항을 만드는데요. 심는 일항은 90cm로 만든 다음 비닐을 씌웁니다. 오늘은 아주 심기 하는 날입니다. 방울토마토 아주 심기에 적당한 묘는 본잎이 8에서 9장 정도 되고 이렇게 제1화방의 꽃이 전체 묘판의 10% 정도 피었을 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늦은 묘를 심으면 활착이 늦고 착과는 되어도 비대가 잘 되지 않아 열매가 작고 너무 어린 묘는 뿌리 내림은 좋지만 줄기가 굵어져서 일단 착과가 늦어집니다. 3.3제곱미터당 포기수는 8에서 10주를 기본으로 일항 너비 90cm, 포기 사이 30에서 40cm로 심는데요. 포기 사이를 좁게 하면 평균 과일 무게는 줄어들지만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좁게 심으면 착색이 지연되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묘를 심을 때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 자람이 나쁘고 줄기가 썩어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지면과 같은 높이로 심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주 심게 할 때는 일항의 바깥쪽을 향하게 심어야 과일이 햇볕을 잘 받게 되고 착과대 처리나 수확 등의 작업이 편리합니다. 아주 심기가 끝나면 모종에 물을 충분히 주고 묘가 땅에 눕지 않도록 줄기를 위쪽으로 유인하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재배 초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지주대를 꽂아 줄기를 고정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7에서 8단 재배를 위해서는 수평 파이프 지주대를 설치하고 파이프 상단에서 유인줄을 내려 집게로 줄기를 고정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유인하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작업 능률도 쑥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심기 후 관리를 위해 나왔는데요. 먼저 착과 관리부터 알아볼까요? 방울토마토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영양생장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제1에서 2 화방은 반드시 착과를 시켜야 과도한 영양생장을 막고 생식생장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착과제 처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과된 과실은 지속적으로 동화산물을 공급받아야 잘 자라고 잘 익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때 광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방울토마토의 온도와 햇빛 관리도 중요한데요. 주간 오전 중에는 25에서 28도씨, 오후에는 약간 더 낮은 23에서 25도씨, 해가 진 후 4시간에서 5시간 동안은 12에서 13도씨 정도로 맞춰 입에 축적된 동화산물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호흡에 의한 양분 소모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8에서 10도씨, 새벽 3시에서 4시경부터 해가 뜨기 직전까지는 12에서 13도씨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수분 관리입니다. 아주 심기 후로 물은 자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충분한 양을 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뿌리를 깊이 뻗게 해 수분과 양분 이동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나 이렇게 뿌리가 활착되면 1회 관수량은 줄이고 관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데요. 관수량이 많을수록 초세가 강해지지만 과도한 관수는 열매가 터지는 열과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열과 발생이 많기 때문에 토양의 건습 변화가 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네, 방울토마토 재배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잎따기, 즉 적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되면 빛이나 바람이 내부로 잘 통과하지 못해서 과실이 잘 달리지 못하고 잘 여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울토마토는 제1화방에 열매가 있기 시작하면 제3화방 아래까지의 잎을 이렇게 제거하고 이후 전개 잎을 항상 15장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잎을 따버리면 생육 리듬이 깨져 과일이 크지 않고 열과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한 번에 2~3장 이상은 적엽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잎따기만큼이나 중요한 작업, 겨순 따기인데요.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겨순의 발생이 많고 자라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이렇게 제1화방이 개화하는 시점에서부터 잎과 줄기의 겨드랑이 사이에서 이렇게 겨순이 자라게 되는데, 겨순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원 줄기만큼이나 굵어져서 영양 생리상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순은 발생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옷걸음 주기도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인데요. 방울토마토 옷걸음은 10아르당 요소 24kg, 염화칼륨 12kg을 3회에 나누어 줍니다. 제1화방의 열매가 열려 커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화방이 2단 올라갈 때마다 요소 8kg, 염화칼륨 4kg을 시용해 주는데요. 주는 방법은 처음에는 뿌리 근처에 주어 뿌리가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하고, 후기에 가서는 뿌리가 넓게 분포돼 있어 일항해 줘도 됩니다. 특히 옷걸음을 줄 때는 토마토의 잎과 줄기 상태를 이렇게 봐가면서 잎이 검게 되었으면 요소를 적게 주고 누렇게 변했으면 더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60일에 걸쳐 길러낸 저의 금지옥엽 방울토마토를 소개합니다. 방울토마토는 껍질이 약 50에서 70% 정도 착색이 진행된 과실을 수확해서 출하하는데요. 수확이 늦어지면 열과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 수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지가 길면 포장할 때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꼭지 부분을 가위로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 보이시죠? 이 잘 여문 방울토마토들이 바로 제가 수확한 방울토마토입니다. 맛은 어떤지 제작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요? 신입연구사도 거뜬히 키워낸 방울토마토, 여러분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습니다.